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정리해드리려고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여러 얘기 해드리고 나중에 이거 모아서 미국 주식도 지금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 얘기인데요. 그리고 중국 관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유럽이나 미국이 뭐 관세로 막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중국이 1위 할 거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로 이렇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관세로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역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강하기 때문에 관세로 막지 않으면은 이걸 막지 못하니까 결국은 관세를 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유무역, 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자유무역 이런 거를 추구했던 서구들이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 왜 이렇게 관세로 보호무역주의로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만약에 간 나라가 있었으면 예전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보호무역주의로 갔었던 나라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됐는지. 실예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쓰다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한 번씩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인사이트 통찰력이 좋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고 깊게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래가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1위 할 거라는 거는 거의 보입니다. 이제는 보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갈까? 근데 주가는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국 전기차가 1위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갈 수도 있고 1위를 못 하더라도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주가는 가치를 따라가니까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짧게 보고 갈게요. 미국 증시가 지금 보면은 다우산업은 지금 올랐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우산업은 올랐고 나스닥 종합은 좀 떨어졌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 받은 주식들이 조금 이제는 점점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요즘 진짜 여기서 이제 120달러거든요. 분할해서 120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거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네요. 테슬라가 제가 저평가 받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느새 260달러까지 왔습니다. 제가 테슬라는 저평가다. 가장 이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한다고 하면 테슬라가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나스닥 100이나 뭐 TQQQ나 특히나 속슬은 제가 요즘은 몇 달째 매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슬은 제가 매수를 잘 못하고 있다. 왜냐,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좀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전기차 그 상장한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전기차 주식들 가져왔는데 여기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급등을 했다. 니오가 지금 12% 올랐고요. 샤오펑이 9% 올랐고 리비아는 뭐 미국 자동차죠. 3.85%, 그다음에 니콜라가 지금 2.63%, 테슬라도 2.45%, 리오또가 1.6% 이렇게 올랐다. 루시드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지금 한 달 수익률 가져왔거든요. 1개월 수익률이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뭐 턴어라운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니오가 65%가 올랐고 1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샤오펑이 61%, 그 다음에 리오토가 30%나 올랐습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는 시장이 바뀌는 의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주식이 이제 금리 인하에 이런 수혜를 받아서 급등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이 조금 걱정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또 이제는 0.5%를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증시가 좋은데 왜 이번 달에도 0.5%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11월에도 왜 0.5%를 인하를 하려고 하냐. 0.25도 있는데 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지, 뭔가 미국 자체 우리가 지금 지표로는 안 나오지만 미리 지금 연준에서 보거나 정부에서 볼 때 뭔가 큰 위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조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의심이 간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그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의심이 가요. 금리 인하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건데, 만약에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죠. 금리 인상을 하죠, 오히려. 과열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지 않냐? 미국 주식은 신이지 않냐? 근데 맨날 오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100년 차트, 200년 차트 보면은 그 사이사이마다 뭐 80%가 빠질 때가 있었고, S&P 500 기준으로, 그다음에 53% 이렇게 빠진 적이 10년에 한 번씩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 주식이 고평가 됐다는 거는 P 이것만 봐도 지금은 고평가가 많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주식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지표만 봐도 과거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때만큼 고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만큼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시작한 이후에 보통은 채무 연체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체율이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또 연체율이 또 급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지표만 보면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옛날 지금 뭐 경제 침체가 왔을 때도 다 그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말 사이에 지금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총리죠, 총리. 지금 자민당 총재 선출해서 뭐 이렇게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엔화가 지금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의 엔화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선물이거든요. 니케이 선물이 4.74%나 빠졌다. 그래서 지금 새로 부임하는 총리는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청산이 되면은 미국 주식에 또 이런 것도 압력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주식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국 주식이 조금 이제는 걱정이 되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는 폭락이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안전벨트를 왜 해요? 사고 위험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벨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고 난 적 없는데 안전벨트를 왜 해? 안전벨트 안 할 거야. 안 하고 다닐 거야. 어차피 사고 안 날 거. 왜 안전벨트를 해?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이라도 여러분들 폭락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고 대비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폭락론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나쁜 게 아니다. 위기에 대비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위험을 미리부터 파악을 했는지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그 수익을 경제 활성화에 쓰면서 이제는 갑자기 뭐 2주 만에 이번 주 만에 15%가 증시가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국으로 말하면 코스피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5%나 오른 거다. 그러면 개별주들은 더 폭등을 했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이 15%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정학에서 현명하게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랑 계속 이제는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지금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 재벌 LVMH 회장 아루노 있잖아요. 이게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거 다 보유한 이 회장이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22조 원 횡재를 했다. 아마 주가가 뛰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뛰어서 이렇게 횡재를 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르헨티나는 긴축 재정에 빈곤율이 50% 돌파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극단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좋지 않고 뭐 미국 쪽으로 이렇게 미국 달러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려낼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통이 뛴다 해서 인도 철강협회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니까 지금 저가 철강, 중국 저가 철강이 들어올라 인도 철강 업계가 수입 통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야, 이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인도가 여러분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거다. 중국을 대체하는 공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지만 근데 중국보다 오히려 철강을 싸게 못 만든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멀었다. 2, 30년 더 걸린다. 30년 후에도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지금 이런 결과로만 봐도 이게 나온다. 인도가 중국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철강에서도 중국보다 싸게 못 만든다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삼성에서 이거 파업을 했죠. 삼성 인도 공장에서 파업을 하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뭐 월급을 2배로 올려줘라. 그 다음에 뭐 자녀도 세습될 수 있게 해줘라. 자녀도 여기 일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라. 완전 강성노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 일자리를 세습한다. 어디 노조가 그런 걸 지금 인도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조금 아시아랑 좀 다르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랑 좀 다르게 인도 이쪽은 약간 열심히 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과연 제조업을 끌어올리고 돈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 대신 중국산을 사라 이렇게 구매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왜냐 이거는 이제 자국산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이 되고 내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극단까지 가겠구나. 서로 이제 거의 뭐 갈라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암담하다. 한국은 원래 중국 등에 타서 많이 이렇게 경제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그쪽으로도 많은 이득을 챙기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현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 스페이스 X를 잡으러 떴다. 그래서 중국 재사용 가능한 테스트 위성 발사 성공.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스젠 195 이거 며칠 전에 발사 성공했다. 이것도 들었는데 이제 기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도 이런 우주 산업 기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달 뒷면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창어 16호인가 창어 6호인가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중국도 이런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태평양으로 아예 중국에 지금 동펑 31인가 이 미사일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도 지금 미사일 기술이나 우주항공 기술, 그 다음에 위성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지금 공습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으로 공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봤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총리는 결국 확전을 이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 인생이 달렸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끌고 나가야 여기에 이제 계속 시선이 집중되면서 계속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확전이 나지 않고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는 비리나 이런 걸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정치 인생이 이제 마감을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계속 이 확전을 하려고 강력하게 가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좋은 선택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냥 저는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AI, 양자, 자동차 이것도 다 중국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넥티드카,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절대 이제 통신망에 연결된 이런 자동차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수입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절대 이제는 수입을 하면 안 된다.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계속 이제 장벽을 치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유럽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미국은 그래도 자급자족이 되고 잘 나가는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유럽은 지금 보면은 2000년대 지금 이게 유럽 GDP고요. 그 다음에 지금 21년대 GDP를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이제는 앞섰죠. 21년에. 야,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유럽을 다 합친 거를 앞섰습니다. 유럽 연합을 앞섰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유럽이 이제는 점점 저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저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지금 보면은 CIA라고 해서 차이나, 인도, 아세안 이쪽이 이제는 뜨고 있다. 이렇게 쭉 뜨고 있다. 이쪽 경제가 이제는 2030년이 되면은 경제 엔진이 계속 뜰 것이다. 왜냐? 중산층의 인구가 30억 명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인도네시아, 아세안 이쪽에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인도의 인구도 뭐 14억이 되고 있고 중국 인구도 14억, 인도가 뭐 16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구 중에서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여기서 30억 가까이가 이제 중산층이 나온다 하면 여기에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이 경제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것도 미국 주식 따로 할 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잠깐 해드리자면 81년도 그러니까 1981년도에서 83년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82년에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가 다 망했죠.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망했었고 84년에서 86년은 금리 인하는 1990년대 일본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을 낳았고 그에 따른 위기를 초래했다. 일본이 이때 망했잖아요. 그리고 89년에서 92년까지 금리 인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낳았다. 우리 IMF죠. 이걸 낳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서 2003년대 금리 인하로 인해서는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하를 하고 그 뒤에 몇 년 뒤에든 바로든 이렇게 뭔가 경제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한 3, 4년 뒤에 이렇게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07년, 8년과 2019년, 2020년 금리 인하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큰 폭등작을 이루었다. 그래서 24년 금리 인하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시장의 대호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지난 향후 3년 안에 10,000포인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중국 주식이 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금 경제랑 중국 경제랑 비교하면은 이 전기 사용량만 봐도 이 전기는 속이지 못하잖아요. 이 지표로도 속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산업이 어디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 이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들을 계속 외주화시키면서 금융산업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전기의 이런 제조업들이 몰락하면서 전기 이런 사용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끝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 번씩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약점인 게 뭐냐면 제조업이 이제 점점 없다. 그래서 제조업을 키우려고 인텔도 키우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너무 금융화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제조업을 계속 부흥을 일으켜서 제조업으로 이제는 경제를 일구려고 지금 하는 상황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HSR 노선을 건설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보면은 쭉 보면 350km, 그러니까 시속 350km의 이런 여러 가지 철도를 기술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나 이런 데에 지금 전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해주는 나라가 이제 중국 말고는 별로 없어졌어요. 유럽은 자금력이나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안 맞아서 저 못하고 있고요. 뭐 일본도 못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이런 개발하고 싶은 국가들 있잖아요. 아세안이나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말고는 솔직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금융 지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 이런 인프라 산업에 이런 키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특히나 유럽 경제를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독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특히나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국 전기차 때문에 독일의 산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일 연방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독일에서 지금 총 1,702개의 기업이 파산했으며,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9%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일 제조업 PMI 지수는 8월에 39.1로 떨어져 유로존 전체 PMI 43.5를 크게 밑돌았다. 독일에서 약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일 산업 4.0이 0.4가 되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화학, 자동차, 기계라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첫 번째 기둥은 무너졌고, 지금 화학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기둥도 깊은 균열을 보였다. 지금 자동차랑 기계도 이제는 깊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요? 화학산업 붕괴는 러시아의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손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가스는 LNG 가스의 약 3분의 1 또는 2분의 1 가격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에 독일은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포기해야 했고, 바스프와 같은 주요 화학 회사는 독일을 떠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전하고 있죠. 바스프가 중국으로 이전했죠. 그리고 독일 기계 산업은 정교한 기술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했지만, 현재 기계 산업은 점차 소프트웨어 산업, 그 다음에 정보 산업, AI와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독일의 후진성으로 인해 독일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차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 이점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계 수출 가치는 독일을 앞지르고 2020년 세계 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여기 중요한 거죠. 자동차 산업의 쇠퇴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주로 중국 전기차의 부상 때문인데, 이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일 자동차에 위협이 됩니다. 독일 전기차는 실내 지능, AI 주행 및 내부 구성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의 비용은 유럽 제조 비용의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제조 비용이 싸고 기술력은 높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독일의 제조업의 쇠퇴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 여전히 미국과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이 없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일은 소프트웨어, 정보, AI와 같은 많은 새로운 기술 분야의 혁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이 무너지고 있다. 계속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폭스바겐만 봐도 지금 중국인이 시장에 진출하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시장에 진출하자 폭스바겐은 가격을 낮추는데, 이는 가격 전쟁이 마침내 유럽까지 이르렀다. 이제 가격 전쟁이 유럽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중국산 자동차가 진짜 값이 싸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중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더라도 실제 경쟁의 출현으로 인해 유럽의 지금 이런 가격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폭스바겐 ID4나 ID5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생산된 게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가도 싸지고 이렇게 계속 되면서 중국 전기차가 유럽으로 점점 몰려들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전기차 회사들이나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압박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를 지금 에너지 가격이 독일이 지금 러시아와 단절을 하면서 폭등을 하고 그래서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AI 부분에서 기술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제는 가격과 기술력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산업을 지배할 때는 자유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면은 유럽과 미국은 보호주의적 조치로 전환을 하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지금 관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이며 생활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고물가에 허덕이는 게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쉬인과 테무와 같은 중국의 온라인 리테일러는 유럽 시장의 저가 제품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EU 당국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테무, 알리, 쉬인 이런 게 지금 유럽으로 저가 제품이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은 보호무역을 또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유럽 사람들은 더 많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되고 생활비가 그만큼 급증을 해서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어디가 지금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디가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고요. 야, 중국은 국가가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키우지 않았냐. 비정상적으로 키워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보조금 이렇게 몰빵해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국 산업들 다 키워주려고 보조금 주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얘기가 없고 그냥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가격 이게 과연 세계로 내놨을 때 경쟁력이 있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그쪽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는 거의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겠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그 다음에 담을 높게 쌓을수록 자국 산업들은 더 안 좋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국 전기차나 자국의 산업들이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국에서 막아준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냥 자국 내수만 이렇게 피 빨아가면서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이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수 기업들이 다 그렇게 내수만 빨다가 외국에 수출도 못하고 점점 이제 알리와 테무가 들어오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 망하고 있죠. 다 그런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열심히 안 하면 망하게 되고 있고요. 고이면은 결국은 썩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을 진짜 그렇게 미국이 규제하려고 했지만 하웨이를 그렇게 규제하려고 했지만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계속 하웨이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하웨이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27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중국의 항공기 C910, 919가 이제는 더 많이 수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 보잉이 점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는 노광 장비까지 생산을 할 수도 있겠구나. 2027년에는. 그래서 이런 게 참 두려워진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친중이냐? 너 중국 빠돌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기술의 흐름인데 이렇게 가는 게 기술의 흐름이잖아요. 예전에 유럽에서 일본으로 기술이 넘어오면서 일본의 산업이 부흥을 했었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기술 뭐 조선이나 화학이나 아니면 전기차가 아니라 전자나 자동차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국이 이렇게 부흥을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란 얘기예요. 중국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의 이런 변화입니다.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 미국 전문가인데 미국 마이클 던이라고 해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미국 전기차 자동차 전문가이신
마이클 던이 이렇게 이분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뭐 토크쇼나 이런 여러 가지 회담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모터시티는 한때 세계의 명실상부한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디트로이트 3팀은 확실한 약체로 뒤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뒤처지고 비용은 너무 높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배터리 공급망은 훨씬 뒤처졌습니다. 북미 지역 외에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산업이나 미국 자동차 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계속 커지면서 미국 산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익 있잖아요. 중국에서 부익이라는 미국 브랜드 있거든요. 제너럴 모터스 합작사. 여기서 부익 차이나가 판매량이 2000년대에서 2024년 한번 비교해 보자면 2000년대 9,400대를 팔았고요. 2005년대 24만 8천 대, 그 다음에 2010년대 54만 대, 그 다음에 2016년대 피크를 찍었습니다. 123만 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20년도에 92만 대, 그 다음에 24년대 36만 대를 팔고 있다. 그래서 그 기자분 있잖아요. 지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지식 두방의 기자분도 뭐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런 합작사들 있잖아요. 외국 합작사들이 과잉 생산이다. 왜냐? 2016년에 123만 대나 만들었는데 팔았는데 이제는 36만 대밖에 못 판다. 불과 10년도 안 된 8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과잉 생산인지 한번 과잉 설비인지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상하이 GM 합작사는 미중 관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합작사는 끝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이클 던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고 강경한 무역 정책을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127.5%의 관세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금지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작되었거나 중국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 하드웨어, 중국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자동차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된 뷰익이 미국으로 다시 배송되지 않습니다. 어제 자동차 뉴스 콩그레스에서 대규모 패널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멕시코 뒷못,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볼보 공장, 선거 변화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마이클 던이 얘기를 해줬다. 미국 산업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걱정되는 거는 지금 관세, 지금 감면 연장을 조건으로 비아디가 멕시코에 이제는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을 건설할 것을 약속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 멕시코에 진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아디는 규모와 라인업은 지금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갖지 못한 영향력을 제공한다. 지금 비아디가 엄청나게 다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비아디가 주로 국내 마케팅을 위해 멕시코 공장을 활용하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 제조업체는 멕시코에 이제는 관세 추가 완화를 추진하면서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지면서 멕시코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50만 대의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가 3개로 좁혀졌다고 나와 있고 이제 진짜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마이클 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미국 전문가 마이클 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골을 도시 주변으로 쭉 둘러싸라.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이제 마오 주석 있잖아요. 중국의 마오 주석은 1945년에서 49년에 중국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한 유명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골을 도시 주변으로 쭉 둘러싸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날 미국 시장이 도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중남미 여러 시장에 인상적인 샤크 픽업 트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파나마에 이렇게 또 샤크 트럭을 선보였다. 샤크는
레인저와 타코마와 경쟁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510마일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멕시코나 파나마나 이런데 쭉 중남미나 아니면은 이런 데를 둘러싸면서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미국이 지금 관세로 막고 있지만 이렇게 둘러싸면서 점점 이렇게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런 비아디 샤크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비아디 중국 전기차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전술을 지금 피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카일 찬이라고 이분도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LG가 2014년 중국의 LCD 공장을 열었을 때 그것은 최첨단 외국 기술이었습니다. 곧 중국 회사들이 LCD 디스플레이의 70% 이상을 생산할 것이고 중국에 있는 LG와 삼성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OLED 분야에서도 BOE 등 중국 기업이 따라잡아 아이폰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거는 그냥 세상의 변화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LG와 삼성도 점점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왜곡하면 안 되는데 왜곡한다고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등 한중 경쟁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이 펼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좋다고 얘기하면은 댓글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뭐 조선족이다, 뭐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또 댓글 조작이다 이렇게 또 몰아가려고 정부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한국은 진짜 멀었구나. 한국은 끝났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중국의 이런 전기차 기술이나 아니면 중국 전자 회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로보락이 지금 우리 지금 안방을 아파트에 있는 안방을 다 차지했잖아요. 우리 안방을 지금 노브 청소기가 중국산 노브 청소기가 장악을 했는데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중국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어둡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막았던 미국이 죽이려고 했던 하웨이가 꾸역꾸역 반도체를 내놓고 기술력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제는 비아디와 결합을 해서 세계 최초의 오프로드 스마트 드라이빙 솔루션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하웨이의 이 자율주행 기술이 비아디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기술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제가 무인 픽업, 무인으로 자동차가 사람 없이 자동으로 주차 자리에 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주차 자리에서 나와서 운전자를 픽업하러 나오는 영상 보여드렸죠. 그런 기술이 하웨이 기술인데 이 기술을 탑재한 비아디가 나온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원래 이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솔루션 이런 기술이 부족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하웨이로 채울 것이다. 이런 걸 채우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질까. 값은 싸고 품질은 우수하며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도 좋아진다.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표지를 하잖아요. 비아디 지금 ADS 3.0 컨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술력을 이제는 비아디에도 들어간다. 하웨이의 이 기술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국내 전기차가 어떻고 저쩌고는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기술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지금 합작을 해서 만든 럭시드 R7이거든요. 이 R7 한번 주행 한번 보세요. 죽입니다. 죽여. 한번 보세요. 가다가 급정거하고 지금 코너링 보세요. 코너링 죽입니다. 이거 뭐 코너링 이렇게 바로바로 꺾을 수가 있을까요? 야, 이 민첩함 보세요. 이렇게 코너링 꺾는 민첩함을 보시면은 진짜 놀랍니다. 전기차가 이 정도 기술까지 나왔다. 이거 보면서 야 진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이 듭니다. 중국 전기차가 1등 할 게 확신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엄청난 관세나 이런 게 필요하지 기술력으로 이거를 압도하기 힘들겠구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그래서 독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자동차들이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독일 무너진 다음에 일본이 서서히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차차 존 버나드 유튜브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